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의 만남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낙연이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통합 비대위론 등의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한 요구이기 때문인 것이죠. 애시당초 이낙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이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 민주당에 몸을 담아왔던 이낙연이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면서까지 민주당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일까요?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된 민주당에 본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본인의 정적 야망인 대권의 꿈도 사라진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해야만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윤석열 탄핵 저지선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윤석열 신당과 연합을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여튼 이낙연은 이번 주에 신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이 됐고, 문제는 이낙연이 탈당을 한 이후에 민주당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가 관건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낙연과 똑같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온 비명계 4인방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 원칙과 상식 모임은 공동행동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음 달 2일 최종 논의를 거쳐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멤버는 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낙연과 회동해서 혁신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며 진위를 확실히 드러냈다. 그것에 맞게 판단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멤버는 현 상황에서 탈당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낙연의 신당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들의 발언대로라면 비명계 4인방의 탈당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겠지요. 당장은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저들이 갈 곳은 이낙연 신당밖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등 뒤에 칼을 2번이나 꽂아놓고 계속해서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수는 없지요. 결국 이들의 탈당이 민주당의 내분이나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외에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결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들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너무 잘된 일이죠. 이제 저들의 얼굴을 볼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앞장서서 탈당을 했던 왕수박 이상민, 어제 명락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된 지 오래고 부패 비리에 윤리불감증, 무기력증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어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은 민주당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라 폐기 처리해야 할 때다. 그것이 공익적으로 합당하다. 민주당의 더 이상의 존속은 국가의 재앙이고 국민적 폐해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 개딸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크게 후회할 것이다 라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존속이 국가 재앙이랍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밥 처먹었으면서 어떻게 저런 악담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인성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디 받아준다는 데는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뭐라도 존재감은 드러내야 되겠고 에라 모르겠다, 민주당이나 실컷 까자, 뭐 그런 심보인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국힘당스러울까 싶습니다. 자, 한편 서민들의 가정경제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오를 대로 오른 공공요금 등등 할 것 없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 비용이 크다 보니 이 덥고 추울 때는 그 고통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윤석열이 난방비와 가스비와 관련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관련 완화책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10만 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난방비, 즉 가스 요금에 대한 인하나 동결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상폭이 3,400원 수준인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게 하고 이미 발표가 됐었던 통신비 부담 완화책만 다시 소개했다는 점에서 변죽만 올리는 물가 대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인식 전환 카드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하는 그런 방안인 것입니다. 즉, 난방비가 부담이 된다면 아껴 쓰면 된다 또는 안 쓰면 된다라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난방비 비싸다고 징징대지 말고 돈 없으면 난방 틀지 말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그렇게 안겨주더니 결국 해결책은 없고 비싸면 쓰지 말라고 말하는 이 윤석열 정권. 과거에 이명박은 배춧값이 비싸니까 양배추로 김치 담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더니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수준들이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비싼데 왜 쓰냐?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총선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윤석열입니다. 국힘당이 느닷없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철회를 요청한 그 속내, 내부에서 반란표에 대한 이상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인 것이죠. 김건희 특검 안 받으면 총선 폭망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제 의결에 들어가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택도 없는 소리죠. 관련해서 가수 이승환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의 무대 사진과 함께 윤석열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진과 함께 세상 사는 얘기도 잠깐 해시태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짧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내가 연예인이지만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윤석열 너 네가 내뱉은 말 지켜라. 그게 공정과 상식이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받아라 라고 후려친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할 말은 할 줄 아는 용기 있고 멋진 가수 바로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